김광선 변호사님, 좀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두 분조차 사실은 그랬어? 라는 공감도 없고 증거도 없어 보인다. 그리고 서울에 보면 팀이 있다는 사실이 좀 놀랍다라는 반응들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내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결심 공판, 30일에 예정돼 있는 위중교사 의혹 결심 공판, 이 두 가지와 무관치 않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심 공판이라는 게 김광선 변호사님 뭐 어떤 겁니까? 이 결심 공판이라는 것은요, 재판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그렇죠. 피고인 검사 얘기 안 듣고 이제 결론 내리겠다 이거군요.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고 한 달 뒤에 결론 재판의 내리겠다. 심리를 끝내겠다는 거고. 이 심리를 끝내면 이제 검사의 이제 구형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판 심리가 끝났으니까 그다음에는 결과를 재판부에서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통상 한 달입니까? 그걸 우리가 선고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한 달이죠. 그런데 이제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뭐 한 달, 보름, 뭐 이 두 달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있다가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은 내일 결심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유증교사는 30일에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유증교사가 뭐 뒤로 간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는 적어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선고할 가능성이 크고 유증교사도 다음 달에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이제 30일이 월말이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11월 초 예. 중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10월과 11월이 이재명 대표의 운명의 날이에요. 그러면 아마 뭐 제가 볼 때는 유죄 판결이 나와도 또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국권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죄 판결이 나와도 그건 재판부가 잘못했다는 그러한 논조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세력이랄지 그런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이제 검찰의 탄압에 대해서 재판부가 거기에 호응해 준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심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만 선고가 돼도 5년 동안 선거 나갈 수 없거든요. 물론 확정이 돼야 하지만 그러면 대선 전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나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재판이 1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유죄가 확정이 또 되면 민주당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거 보조금 관련된 434억을 민주당에서 이걸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의 운명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런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영환 의원님, 네. 지금 서울의봄팀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냥 최고위원이 아니라 수석 최고위원이고 지난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정봉주 말고 미인 공개적으로 지원한 분이 김민석 의원이다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저런 분이 계속 서울의봄팀까지 운영하고 있다는데 영화 제목 그대로 갖다 놓은. 안 그래도 정치권에서 그 영화 보고 지금 너무 빠져서 계엄무역 제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는데 팀 이름도 그 영화 이름이잖아요. 저걸 수석 최고위원이 팀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모를 리 없으실 거고 모르셨다 하더라도 이 대표가 승인을 하고 동조를 하기 때문에 이 계엄무역을 계속 수석 최고위원이 팀까지 서울의봄 팀까지 운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혹시 지금 뭐 내일 당장 앞으로 다가온 결심 공판 한 달 뒤에 선고 나온다는데 이 선고들과 좀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정치권의 해석도 있는데 안영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정치권 해석은 그런 거죠. 일단은 김민석 의원 최고위원이 또 수석 최고위원이죠. 총대를 맸다. 대신 이제 계엄령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벌써 김민영 의원님도 믿진 않지만 뭔가 있나?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워낙 확신에 차서 그러니까요. 얘기하시니까. 그럼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겁니다. 팀도 있대 서울의봄. 팀도 있대. 전 뭐 서울의 봄인지 서울의 겨울인지 수상합니다. 내용을 보면 서울의 겨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서울의 봄 팀이 있다, 겸설이 있다, 뭐 충암 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에게는 그래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있을 수 있어 해서 뭔가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결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오면은 그때 저희들이 지금 모든 음모까지 꾸미고 있어. 이 사법부의 음모도 그런 음모의 일환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계엄령을 이야기하려면요. 근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계엄령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외계인이 지구를 침범한다. 뭐 그런 이야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외계인 침범 영화를 보더라도 출발지는 정도는 나옵니다. 안드로메다다, 카시오피아다, 아니면 화성이다. 출발지라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출발지도 없어요. 그래서 계엄령 이야기를 외계인 이야기하고 저는 그래서 초현실적인 이야기다, 초우주적인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그런 총대를 맸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민석 의원 개인으로는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어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대여전선의 선대선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민석 개인으로는 상당히 뭐 혜택을 받은 정치적 혜택을 받은 거다라고 보이지만 국가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사실 우리 현대 정치가 가장 우려해야 될 게 가짜 뉴스거든요. 가짜 뉴스의 피해자가 정치인이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이용한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 뉴스를 발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관심을 모아서 정치적인 입장을 높이는 지위를 높이는 그런 측면들이 많은데 저는 김민석 의원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본인 스스로가 또 저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본인이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확신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정서적 추론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서적 추론에 의한 인지장애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꾸 정서적으로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어찌됐든 본인은 굉장히 이득을 얻었지만은 대한민국 정치계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또 대한민국이란 공동체 전체에서 본다면 굉장한 마이너스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정치인이 저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